네, 투자타임이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텔레그램 자료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지구를 넘어서 우주로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구를 넘어서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현지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의류 브랜드 얘기해 볼 거고요. 시장 분위기가 살짝 어수선한 상황에서 오늘 새로운 정치 테마주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의 상장이 공식화되면서 오늘도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관련 종목들이 밸류체인부터 투자한 VC들까지 상당히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지난 12일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주로 쏘아 올린 AI 데이터 센터인데요. 도대체 일론 머스크는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시장은 왜 이 기업의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상장설과 함께 스페이스X의 몸값 많이 올라갔죠. 1조 5천억 달러, 무려 한화로 2,100조 원에 달합니다. 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런 프리미엄을 주는 걸까요? 바로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비전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위성을 개조해서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구성을 한 건데요. 지구에서는 태양광 발전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밤에는 전기를 못 만들고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게다가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태양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손실이 되는데요. 하지만 우주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밤이 없습니다. 위성 궤도에서는 24시간 365일 내내 태양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상처럼 전력이 끊기는 시간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해물이 없습니다. 구름도 대기권도 없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날 것 그대로 지상보다 훨씬 강력한 강도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즉, 우주 데이터 센터는 무제한에 가까운 고순도 청정 에너지를 공짜로 공급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무한한 태양광 전력으로 AI를 돌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발열 문제도 우주에서는 해결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열을 식히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쓰지만 우주는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에 달하는 극한 환경이죠. 따로 냉각 장치를 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이 식혀지는 그야말로 우주급 천연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SNS를 보면 이 구상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직접 X 계정에 올린 글 내용인데요. 태양은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하고 공짜인 핵융합 발전소다. 지구에 조그마한 인공 핵융합로를 만들려고 애쓰는 건 솔직히 말해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이미 우주에 태양이라는 완벽한 무한 에너지원이 떠 있는데 왜 힘들게 땅에서 전기를 만드냐. 그냥 우주로 나가서 그 에너지를 직접 쓰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즉,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단순히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머스크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걸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전력 관련주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머스크가 여기에서 언급한 태양광은 아파트 옥상에 있는 태양광이 아니라 태양광 모듈 기업 그리고 폴리실리콘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수혜주를 찾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하나 솔루션은 스페이스 허브 팀을 그룹 차원 내에서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주 데이터 센터의 핵심이 결국에는 위성이기 때문에 또 관련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태양광 발전소를 진짜로 지으려면 돌돌 말아서 가져갈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석경 AT 관련주로 넣어봤고요. 선익 시스템이 오늘 이제 기사가 났는데 페브로스
페로브스카이트 증착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고 이쪽으로 실질적으로 수주가 발생하고 있어서 또 관련주로 분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드라마틱한 시세를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는 태양광 전력 관련주를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의료시장에서 남다른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감성 코퍼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놓은 글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로는 숫자로 증명한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사실 감성 코퍼레이션은 지난 2019년 일본의 프리미엄 캠핑 브랜드인 스노우피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현재 전체 매출의 무려 95%가 이 의료 부문에서 나오고 있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3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올해 내수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국내 아웃도어 시장 전체가 역성장을 기록하며 고전했지만 감성 코퍼레이션은 전년 대비 15%나 성장을 하면서 시장 수익률을 확실하게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소위 고프코룩이라고 하는데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프리미엄 아웃도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걸 입증한 셈이고요. 고프코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미나이한테 한번 만들어 봐 달라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 줬습니다. 요즘 영포티 분들도 이렇게 많이 입고 다니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쪽 프리미엄 아웃도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견고하다고 합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두 번째 핵심 포인트로는 중국 모멘텀이 있습니다. BTS의 멤버 V를 신규 모델로 발탁을 했는데요.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지난 10월 중국 1호점 매출이 전월 대비 무려 70%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은 상하이에 매장이 딱 하나뿐이지만 202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인 오프라인 매장 출점이 시작이 됩니다. 중국 내수 소비가 살아나는 구간과 맞물린다면 내년 해외 매출 비중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게 커질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인 주주 가치 제고인데요. 회사 측에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당기 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에 쓰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에 쓰겠다는 건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텔레그램에 이 글을 제외하고는 딱히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주가 상당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좀 드라마틱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오후장까지 6%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과 더불어서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확실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떤 퍼포먼스를 더 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정치 테마주 얘기를 오랜만에 해볼까 합니다. 차기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에서 정원호 송동구청장이 차기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정원호 관련주라는 새로운 정치 테마주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기사가 상당히 텔레그램방에 많이 공유가 됐었는데 정원호 송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을 하게 됐고요. 아직 공식 출마 선언 전인데 이번 주 내로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는 지역구인 성동구 관련주를 필두로 서울시립대 학연 관련주, 여수 관련된 지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종목들이 하나둘씩 등장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그래서 저희가 자료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개의 이제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지역구인 성동구 그리고 서울시립대 관련 학연 관련주 그리고 여수 지연 관련주인데요. 먼저 성동구 관련주는 성동구에 위치해 있는 회사들이 주로 묶여 있습니다. 잭스미스의 본사가 성동구 뚝섬 쪽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과거에 성동구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서 협력한 이력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삼표시멘트는 성수동, 삼표 레미콘 공장 부지 개발 이슈가 재부각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진첨단 소재는 학연 관련주로 꼽히는데 정원호 구청장의 모교인 서울시립대 출신 임원이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관련주들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현재 시세는 어떤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관련주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이오스마트와 SJ그룹이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예림당이 9% 그리고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 사명을 변경했네요. 즉시 믹스가 6% 넘게 오르면서 성동구 관련주로 오늘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들 모두 다뤄봤고요. 이제 MBN고도 최현동 매니저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투자 뉴스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역시나 변동성이 좀 큰 가운데 로봇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음 달 1월달 CES를 앞두고 로봇 기업이 계속 올라갈 거로 보여지는데 관련주 하나고요. 또 왜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전망이 나와 있는 그런 뉴스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트렌드포스가 이 로봇에,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 세계 투자량을 내년에는 5만 대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6년도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의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나왔었지만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적은 없었는데 일단 내년 전 세계 투자량 5만 대, 25년 대비 26년은 7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중국의 로봇 전문 포트를 보게 되면은 중국의 인바디드 인텔리전스 로봇 시장 분석 보고서 나왔는데 해마다 2배씩 성장한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CER이 94%, 연평균 성장률이 94%로서 중국의 인바디드 로봇 사용 지출이 25년도에는 14억 달러였는데요. 23년도에는 이 14억 달러가 770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이 연평균 성장 2배씩 성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 앞서서 지금 이 IDC 같은 경우도 내년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 전망을 이 138조가 나올 텐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중국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중국의 로봇 성장이 26년도에 가장 클 거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테슬라라든가 또 올해 현대차 관련 그 종목들도 이 트렌드 발전하겠습니다만은 중국의 양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과 또 좀 경쟁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업들도 있고 실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 매출 나오는 기업 중에서 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안에서 오늘 관련주를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토픽으로 보시나요? 일단 가격적으로 보시면 2만 원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T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기업에 지금 공급한 레퍼런스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 가장 뭐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4년도에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600억 대 공급했습니다. 이 미국 전기차 배터리가 어디냐면은 SK 온의 전기차 배터리인데 실제 이 미국 최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이 AMR 자율주행 로봇을 공급함으로써 가장 확실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거죠. 실제 그 SK 온 공장에 공급한 거는 600억 대지만은 이게 지금 라인 한 개당 거의 300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K온 북미 공장이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제 시작하는 걸 봤을 때 지금 한 개 라인 수주에서 한 300억 나왔던 거고 두 개 합쳐서 600억이니까는 이 SK온 그 규모만 본다 하더라도 추가로 1.5조 추가 수주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공급 레퍼런스가 있고 이 SK온 공장이 커진다고 한다면은 그 규모를 그대로 가져갈 것 같고요. SK온뿐만이 아니고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 LG 이노텍에 또 정식 벤더로 등록했거든요. 그러면 SK온에서 LG 이노텍뿐만이 아니라 이 LG 이노텍이 뭐 LG 디스플, LG 엔솔 이런 데가 소개시켜주면서 그쪽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LG 그룹에서 또 그 수주 물량을 확보할 거를 보여줘서 지금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미국 배터리 공장에 있는 SK온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 LG 엔솔까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어떤 뭐 엑셀트 개발해 놓고 뭐 어떤 매출 나올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이미 레퍼런스를 확보한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티로치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3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5,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T로보틱스였습니다.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클로봇, 현대모백스 등 많은 로봇주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로봇주 위주로 리뷰도 부탁드릴게요. 네, 클로버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클로버 같은 경우도 현대차 공급망에 들어가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은 테슬라라든가 피겨 AI,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유니트리 로봇, 유비케어, 유비테크죠. 이런 종목들이 견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뚜렷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판을 크게 키우고 있는 것이 현대차의 이제 보스턴 다이맥스인데, 이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는 클로봇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7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현대 모에스 같은 경우도 실제 현대차와 같은 사업을 좀 해 나가면서 그 캐파를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하고 다른 계열사라 하더라도 현대 모에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또 현대차 그룹의 수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많은 로봇 기업들이 키워가는 그 사업단과 맞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현대모비스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아마 이번 달이 시장의 어떤 큰 흐름보다는 주목단에서 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이번 주만 본다고 한다면은 역시나 바이오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기업들, 그러니까 바이오 로봇은 1월 초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반도체까지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반도체, 로봇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도 검색하고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